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가 자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기기를 바란다. 또한 상대와의 대화 주제를 자신의 말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좋은 대화법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대화 주제와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어느새 자연스럽게 주위에 사람이 모여들게 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는다. 좋은 대화는 하나의 기술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제대로 익히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최고의 방법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친구를 사귈 뿐 아니라 배움까지 얻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1분 독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얼 나이팅게일의 위대한 성공의 도구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은 창의적인 사고 전략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더 화술에 능한 사람이 되는 방법부터 의견 차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고 글을 잘 쓰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감을 불어넣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문을 쓰고 능숙하게 연설하기까지 다양한 소통 원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고 재능을 활용해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능력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달렸습니다. 이 책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브레인스토밍, 문제 해결, 소통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은 하나의 단순한 성공 공식을 설명합니다. 당신이 일하는 방식에 당신이 도와준 사람의 수를 곱한 것이 바로 당신이 얻게 될 보상이다. 그럼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전문가들은 인간이 어떤 형태로든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깨어있는 시간의 약 70%를 보낸다고 추산한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글쓰기에는 9%, 읽기에는 16%, 말하기에는 30%의 시간을 할애하며 듣기에는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사용한다. 따라서 제대로 듣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첫째, 숙련된 듣기의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이런 창의적인 능력을 굳이 개선할 이유가 없다. 둘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관심이 있는 척 포장한다. 이 사실을 상대가 알아차리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연출된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를 쳐다봐야 한다. 항상 상대의 눈을 응시하고 상대가 바라는 관심과 존경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할 말만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셋째, 상대방의 몸짓과 표정을 주시해야 한다. 공감은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시종일관 무표정인 상대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가끔 미소도 짓고 동의한다는 뜻으로 고개도 끄덕여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말하는데 상대가 하품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부정적인 제스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나 긍정하는 제스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건 재미없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창의적인 사람은 항상 새롭고 색다른 정보를 찾는다. 몇 가지 주제를 쓸데없는 말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가령 험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무조건 쓸데없다고 치부하기 전에 특정 주제가 정말로 이야기를 나눌 가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곳곳에 널려 있으니 항상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좋다. 그중 상당수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 다섯째, 상대의 말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방식보다는 내용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폐쇄적인 마음가짐과 섣부른 결론 도출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1863년의 이야기다. 연사의 겉모습만 보고 미리 예단한 탓에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미국 정치인 에드워드 에버레트가 2시간 동안
훌륭한 연설을 끝냈다. 그 후 키가 크고 여윈 남자가 등장해 딱 10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설을 했다. 그 연설에는 의례적인 박수가 조금 나왔을 뿐이다. 전장의 군인들이 두 번째 연사의 짧은 연설과 어색한 태도 때문에 제대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무시했던 연설이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었다. 여섯째 방법은 들으면서 간단히 메모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고 연사가 이야기한 요점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다. 항상 필기구를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일곱째, 상대가 어떤 목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다시 말해서 상대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야기의 요점을 파악하고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야 한다. 여덟째, 상대의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차단하는 정서적인 청취불가 지점을 조심해야 한다. 불쾌감을 초래하는 말이나 생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서적인 청취불가 지점을 안다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단어나 아이디어를 정의하고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해 없앨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홉째, 공통의 관심 분야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가 흩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인간은 분단 500단어를 생각할 수 있지만 말하는 속도는 대개 분당 125개 단어에 불과하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상대의 말에 집중할 수 있다. 우선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 내용을 따져보고 평가해야 한다. 즉 상대의 말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리 생각해야 한다. 즉 상대가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이켜 생각해야 한다. 머릿속으로 상대의 말을 요약해서 정리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상대가 한 말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경청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관해 이야기하면 이해 능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듣기 능력은 회사에서건 친구 관계에서건 가정생활에서건 커다란 도움이 된다. 경청의 기술, 출판사 랜덤하우스를 설립한 베네스테르프가 업계에서 많은 존경을 받던 한 대학 교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교수는 장래가 유명한 학생들을 비공식적으로 자택으로 초대하곤 했다. 한 번은 열정 넘치는 2학년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교수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뭔가요? 교수는 충고하듯 손가락 하나를 펼쳐든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다. 잘 듣게. 침묵이 흐른 후 학생이 다시 말했다. 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했다. 그게 바로 비법이라네. 자신의 행동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분명 대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과 오찬을 하던 중에 이 이야기가 떠올랐다. 물론 당신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혀 혹은 거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를 떠들어대느라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 사람 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어색하게 여기는 듯하다. 마치 테니스 경기를 하듯 모든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대화라고 한다. 반면에 대화의 중요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골프 대회를 보는 관중처럼 그가 공을 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녹음기와 마이크를 쥐어주고 대화를 독점하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 상대에게 다시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을 거칠게 몰아붙이고 남의 말을 퉁명스럽게 묵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려면 잘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쉴 새 없이 입을 벌리고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대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한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짐작하거나 더 심하게는 날조해서 떠들어대면 창피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창피한 상황은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을 잊고 마구 떠들어댔던 순간이다. 그래서 이따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로 상기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면 대화에 말을 더할 차례가 됐을 때 가치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덧붙일 수 있게 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당신의 의견이 확고한 주제라면 특히 그렇다. 곧장 대화에 뛰어들어 양팔을 휘두르며 열심히 입을 움직여 당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자제력을 발휘해 충동을 참아내면 그 주제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보여야 다른 사람들 역시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비교적 똑똑한 인상을 남기거나 심지어 생각지도 못한 배움이 따라온다. 상대가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거든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만약 상대가 말을 멈추거든 또 다른 주제를 던져주자. 상대는 이 세상 만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척척 박사처럼 굴 것이다. 그가 떠들어대는 동안 건설적인 생각을 하며 점심 식사를 즐기면 된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말을 남기며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틀린 말이나 터무니없는 소리를 할 때 가만히 있을 필요는 없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고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면 곧장 싸울 태세를 갖추고 덤비기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또다시 상대방이 불합리한 일반화를 시도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자 왜 그렇죠? 라거나 어떻게 아시는 거죠?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도 좋다. 상대가 틀렸음을 직접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보다 상대방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까다로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가 결국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할 가능성이 크다. 옳고 그름을 증명해야 할 부담감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 즉 논쟁을 시작한 사람에게 넘기면 된다. 어떤 논쟁도 벌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상대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느라 허우적거리며 진창 속으로 서서히 침몰에 들어가다 마침내 주제를 바꾸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섣불리 논쟁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논쟁으로 인해 불필요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혼자서는 논쟁을 벌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거나 방금 한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이야? 같은 것들 뿐이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책임과 부담은 무분별하게 대화를 주도하는 상대에게 맡겨두자. 이런 전략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태도가 당신을 전문적이고 현명하고 분별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